네, 강프로입니다. 자, 양극재 업체 중에 LNF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LNF가 5.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5.7%. 자, 그리고 저가 구간에서 반등하는 상황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차트상으로. 그쵸?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왔다. 즉 다중바닥이 형성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주가는 항상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승 부분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앞으로 그쵸? 양극재 업체 중에서 순위를 따지잖아요. 생산 능력 기준에서. 그렇게 따지면 2등이 맞습니다. 1등은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리고 3등이 어딜까요? 포스코 퓨처엠이겠죠. 그쵸? 1, 2, 3. 그쵸? 요거는 5년, 10년 지나면 바뀔지 모르겠는데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2등의 위치는 LNF가 확실하게 지키고 있다. 근데 LNF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테슬라와의 관계 그리고 뭐 수직 계열화가 조금 덜 돼 있다는 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근데 주가가 그만큼 덜 올랐습니다. 정확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에코프로, BM,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LNF보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7월달까지 상승이 나왔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장주니까, 그쵸? 7월달까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쵸? 요걸 필두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움직이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양극재 업체들을 리딩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치 반영한다 그랬죠. 그러면 에코프로 BM하고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가 철저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던 거고, 그쵸? 그런데 2등 업체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가 안 된 부분, 그리고 그 테슬라에 갑질하는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빠진 건가요, 이거? 아니, 반토막이 뭐야? 그쵸? 63%, 그쵸? 고가 대비해서 63%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비슷한 하락률을 보였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만큼 65%, 64%. 이걸 보면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다 비슷하게 내렸죠. 60%대 하락, 60%대 하락, 60%대 하락 다 비슷하게 내렸는데 상승폭을 보잖아요. LNF가 제일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를 해야 돼요. 물론 LNF도 주도주군에 속해 있죠. 그래서 대장주를 해야 된다. 최소한 2등주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업종, 상황, 기업의 뭐 어떤 뭐 내용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세라는 겁니다. 가격. 그쵸?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야 우리가 가격을 추종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빼놓을 수 있고, 자, LNF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치면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그쵸? 잘 매수를 하고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이 보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보입니다. LNF는 2등인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 그쵸? 근데 떨어지는 건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건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LNF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LNF에 대한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LNF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수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퓨처엠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매매의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쵸? LNF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상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하락하는 부분도 봐야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자는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내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퓨처엠 내리고요. LNF도 내릴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횡보 구간을 계속 거쳐가고 있을 때 왜? 상대적으로 비싼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쵸? 이랬을 때 LNF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매도하고 에코프로 BM 쪽으로 간다.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뭐 실적이 안 좋다, 좋다. 뭐 지금 요런 부분 때문에 뭐 지금 주가 고평가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게요. 리튬은 유가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유가에 연동해서 리튬이 움직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유가도요. 자, 간단하게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유가는요. 평균치를 유지합니다. 60불을 기준해서. 60불을 기준해서 경기가 나쁠 때는 40에서 60불 사이, 경기가 좋을 때는 60에서 80불 사이예요.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뭐 전쟁 같은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100불, 120불, 130불, 140불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지만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고요. 그리고 경기가 완전히 박살났다. 이럴 때는
정말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는 게 코로나의 상황이었다. 근데 그것도 장기간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40에서 60불, 60에서 80불 요 정도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요 구간이 리튬 가격하고 같습니다. 시세의 변동 폭이 같다는 거예요. 리튬도 결과적으로는 평균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쵸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만 유지되는 가격이 아니고 내려가는 구간이 있지만 유지되는 가격이 아니다. 지금은 내려가 있지만 유지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이익률은 평균치인 7% 내외를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주가는 이미 고가 대비해서 60% 이상씩 다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LNF는 가격들을 철저히 체크해서 매수하신 분들, 제가 이거 사전에 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에 있고, 그쵸?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구간까지 제가 다 잡아드렸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는 첫 번째 구간까지 있고, 신고가를 간 건 아니지만 신고가 구간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적절히 활용했을 때 내가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정도까지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대장주로 이동하세요. 그 전략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 이벤트로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소통방은요 지금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연초 이벤트로 1000분까지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점 두 가지, 무료로 진행하는 점,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는 점,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세가 가장 빨리 나온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는지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그쵸? 12월 28일 어저께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8시 52분.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8시 55분.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갑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갈 수 있는 이유, 시세를 확인하지도 않고 종목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신고가를 갔기 때문이다. 신고가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된다. 돈은 누가 넣어요? 세력들이 넣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력들이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돌아오려면 손절해야 돼요. 그렇죠? 얘네들이 쉽게 손절을 하지 않겠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자 2차 전지 2등 업체인 LNF를 포함해서 신고가 종목의 모든 현 상황입니다. 자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레고캠 바이오 자 내용 보세요. 6% 상승 마감 그쵸 하루에 6%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근데 이걸 신고가 구간 돌파를 하면서 이미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왔죠. 이날만 공략했을까요? 그쵸 쭉 올려서 보면 언제부터 공략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22일 그쵸 지난 금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레고캠 바이오 그쵸 8시 54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 시노펙스 테크윙도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다. 요건 조작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보면 12월 22일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자 레고캠 바이오 어떤 기업이에요? 바이오입니다. 근데 적자예요. 아까 말했죠. 신고가 구간에 갔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레고캠 바이오는 적자다. 그럼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보면 레고캠 바이오의 시가총액이요. 지금 1조 7,800억에 마감이 됐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한 30%를 빼더라도 1조 3천억 4천억이에요. 적자 기업이 그렇죠. 적자 기업이 1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들어냈다는 건 뭐예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성장성을 담보로 한 그 평가치를 시장의 평가치를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주가가 먼저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게 먼저예요? 주가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신고가를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자 12월 22일이죠. 시가부터 공략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그쵸? 4일 동안 거의 한 4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이런 매매가 어떻게 나온다? 신고가 매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위에 그 시노펙스도 있죠. 8시 53분 시노펙스도 한번 볼게요. 자, 12월 22일 날 요 날이에요. 그쵸? 요 날 어떻습니까? 5,000원 지금 얼마예요? 7,500원 며칠 걸렸어요? 4일 몇 프로 수익이에요? 40% 정도. 아니 왜 신고가에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이거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올해 실적이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아요. 밸류에이션상 높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나와요? 신고가 구간을 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시장에서 주도주 매매를 하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신고가 매매를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는 100% 이해가 되어야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정말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 물리고 손절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그렇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자, 이 수익 모델에는 신고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 계좌에 담아놔야 되고 매수해야 되고 보유 구간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매매의 원리를 담아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신고가 검색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요 내용 그대로 받아 가셔가지고 공부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정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인 LNF로 돌아와서 보면요. 5%대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보다 강하다. 왜 강할까요? 더 좋아서? 아니에요.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빠졌는데요. 근데 받고 있는 평가치 자체가 달라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에 대한 평가치가 50조 가까이 되고요. 50조면 그쵸? 종가에 마감된 현대차 43조, 기아 40조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보다 단독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더 컸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그룹을 다 합쳐놨을 때 현대차, 기아차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성장성을 미리 땡겨오지 않았다면 이런 계산법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역으로 돌렸을 때 LNF의 현재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쵸? 가격대를 체크하고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그쵸? 에코프로 BM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LNF는 지금 상대적인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강한 거다. 그쵸? 그래서 가격에 집중하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내가 물려 있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은 매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버텼으면 더 버티세요. 그리고 어떻게 버텨야 되고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 그 내용 그리고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얼마에 매수해야 되고 어느 정도 보유 기간을 가지고 가고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 쪽으로 이동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중에서 2등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BM은 지금 17만 톤 규모에서 4년 동안 4배 정도의 이 생산력을 증가시킵니다. LNF라고 다르지 않겠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에코프로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넘을 수는 없지만 에코프로가 성장하는 만큼은 그쵸? 할 수 있고 평가치를 에코프로보다 덜 받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지 그쵸? 연초에 내가 이쪽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세상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LNF보다 지금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튬 가격 같은 거 문제 없으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가격 단기 보유 전략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놓은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찍는데도 좀 고생이고요. 그리고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신고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연초, 그쵸? 대략 한 2월 정도까지
어떤 신고가 주도주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새해에도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 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